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휴장했으니까 유럽 증시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중국 상해 증시가 아주 급하게 오르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요. 정책 자금률이 0.10%포인트 인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상해 증시가 어저께 2% 넘게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후속으로 열린 유럽 증시가 대부분이 상승했습니다. 프랑스가 한 0.3%, 그리고 독일도 한 0.3% 가까이 올라갔고요. 영국도 0.33%니까 어저께 대부분이 주시장이 좀 골고루 오른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중국 재정부장이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코로나19라고 하죠. 이런 사태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추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을 분명히 밝혔고요. 네. 그에 관련해서 대규모 감사라든가 수수료 인하에 대해 그리고 부가가치세 경감 등을 발표했는데 여하튼 그러다 보니 중국 시장에 물론 중국 경제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있겠고요. 이거에 따라서 중국에서 많은 생산 활동을 하는 전세 기업, 중국 기업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전세 기업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 전에 속보로 이제 애플도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요. 어떤 매출 목표 이런 걸 맞추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생산 자체가 좀 약간 부진하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 일정 수준 일단 인정한다 그러면 연간으로 보면 조금씩 뭐 모자르겠죠. 아마 네네. 0.1%포인트란 얘기도 있고 0.2%포인트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약간씩의 부진이 되겠지만 어떤 그런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나마도 그 이외에도 어떤 것이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것이 결국은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관전 포인트를 잡으시면 무난할 것 같네요. 그 애플 말 나왔으니까 이거 살짝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저는 사실 딱 들었던 생각이 지금까지 물론 그 애플을 비롯한 여러 그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있을 거라고 경고는 해왔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국 수요 때문에 약간 목표치를 못 채울 것 같다고 발표를 했으면 이게 시간을 거래해서 반응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 조금씩 나타나겠죠. 이제 네. 그나마 이제 그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S&P 500 기업의 지금 80% 정도가 정확하게는 77%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하면 실적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닝 가이던스 얘기하고 새로운 경영 환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표도 하고 네. 질문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이 20% 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 이펙트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벌써 20% 기업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미국 기업이나 선진국 기업이 약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기업과 달리는 우리나라는 이제 장밋빛 전망을 특히 연초에 많이 하고 네네. 앞으로 이렇게 좋아진다 얘기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이나 선진국은 냉정하게 네. 자기네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미 애플을 포함해서 한 20% 기업이 경고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네네. 점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경고가 나왔던 것의 연장선상 정도로 뭐 네.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중국의 시장이 이렇게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유럽 시장이 뭐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관심은 미국에 있죠. 네. 어제도 그 관련해서 네네. 미국의 S&P 500과 다른 나라 대기업을 과거 1년, 6개월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미국이 좀 잘 나간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인지상정이거든요. 네. 뭐 주식을 떠나서 뭐 채권을 떠나서 뭔가 시장이 어렵고 약간 불안불안하면 우리 인간 삶도 똑같거든요. 좀 더 안전한 거, 그럼요. 좀 더 큰 거, 그리고 조금 더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걸 찾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주식시장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건 어떻게 될 건 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주식 이거 갖고 가야겠다는 게 주식이 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삼성전자고요. 네네. 또 하나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연세 있으신 분들도 이제 삼성전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당을 조금씩 늘려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는 평생 갖고 가야 될 주식. 아. 이런 얘기 많이들 보셨잖아요. 네네. 뉴스도 제가 그런 걸 봤는데요. 그런 심리는 왜 나타나냐? 경기가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 좀 더 안전한 기업 이렇게 가려는 거죠. 조금 돈을 덜 들더라도 안전한 기업에 취업하려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주식이나 뭐 인생이나 다 똑같다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심리가 특히 이런 뭐 코로나19라고 표현하던 글로벌 경기가 좀 들쑥날쑥하면 그런 심리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크고 더 안전하고 돈을 잘 버는 게 안전하다는 게 뭐예요?
결국 돈을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것들이 돈을 엄청나게 갖고 있고 뭐 몇백 조, 뭐 지금 막 엄청나게 몇십 조 네네. 갖고 있다는 얘기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좀 안전판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가장 여러분들 안전한 걸 원하는 거는 결국은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글로벌 이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채권값은 채권값대로 올라가고 증시는 증시대로 올라가고. 네, 증시는 증시대로 올라. 이게 이상해요. 금은 또 금값대로 금가대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수치를 잘 안 보시지만 우리나라 전 영향이 있다 보고 있거든요. 안전한 것을 중시하는 사람은 채권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미국 기준으로 보면 채권 펀드 유입이 사상 최대가 찍었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네. 그러니까 돈이 몰려가는 겁니다. 채권도 몰려가고 금도 지금 보면 1,600달러 좀 직전했지만 뭐 몇 달 만에 최고치 이런 거 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 안전한 사람들이 있겠고요. 주식을 만약에 선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권은 기억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10년물 채권이 미국 기준이 한 1.6%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작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 1.6%에 만족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 시청자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 가면 기관 투자대로 대한민국 국부 펀드면 국부 펀드 같이 뭐 이렇게 큰 정부 차원에서 놓지만 개인분들한테 1.6%에 만족하세요? 사실아 그러면 약간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개인한테 그러면 주식을까지 오케이 주식의 변동성이 있고 위험은 있겠지만 주식을 하는 분들한테 뭘 사겠냐 물어보면 한국에 주식만 하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보기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삼성전자 사야죠. 네네.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것만 이해하신다면 똑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나라 주식이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대형주로 가는 겁니다. 초대형주로 가고요. 그러다 보니 약간 돈이 많다는 거를 약간 주식으로 표현하면 현금이 좋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 들어오고 쌓이고 뭐 이런 거죠. 현금이라는 것은 영업이익도 다 벌고요. 네네. 거기서 벌고 갚을 거 갚고 네. 투자할 거 다 빼고 남은 거를 우리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잉여 현금 흐름이란 말이 약간 어려운 말 쓰지만 그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내가 커피숍을 하는데 네네. 다 커피 팔고 투자하고 직원 월급 줬는데 계속 돈이 쌓여 나가요. 네. 네. 그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면서도 성장이 멈추면 안 되겠죠. 올해 100만 원 매출했는데 내년에는 80만 원 매출하다. 이거 약간 또 머리 안 아프거든요. 되죠, 네. 그러니까 성장도 계속하고 이런 걸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것을 저희가 작년 한 4월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저희가 7월부터 이 방송을 개편해서 그랬죠. 그때 첫날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ETF로요. 그게 바로 MGK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뱅가드의 메가캡 그로스라는 것인데요. 그게 미국의 초대형 성장 ETF입니다. 네. 그것과 보면 이 그림은 나왔는데요. 글로벌 다우 ETF인데 이게 쉽게 해서 글로벌 주식을 한꺼번에 같이 그린 겁니다. 네. 글로벌에서 내노라는 기업인데요. 지금 보면 작년 가을 정도까지 뭐 겨울까지 비슷했거든요. 네. 근데 확 차이 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MGK가 많은 분들이 저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는 제가 뭐 의미가 없는 얘기고 훅 또 올라갔고요. 네네. 밑에 것도 뭐 살아있지만 뭐 주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훅 올라가는 거가 있고 내려가는 거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초대형 성장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S&P 500과 제가 잠깐 비교드리면 S&P 500도 좋죠. S&P 500도 500여 기업에 500개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난 더 줄인 겁니다. 이 ETF는 그래서 더 줄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요. 마이크로소프트 다 아시죠? 네. 애플 다 아시죠? 네. 아마존 다 아시죠? 페이스북 다 아시죠? 네. 알파벳 하면 모르실 수 있어요. 주식 안 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이게 구글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네. 구글이고요. 비자 다 쓰시죠? 마스터카드 다 아시죠? 밑에 두 개 홈디포 우리나라 계신 분 모르지만 미국 사람 다 압니다. 이거. 네. 컴캐스트 통신사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르지만 우리나라 보면 이제 이런 거거든요. LG U 플러스 이런 네네.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기업이 갖고 불과 500개도 필요 없다. 110개로만 가자 이거거든요. 네. 이게 성장인데 이것도 약간 조금 더 말씀. 이 성장이란 건 우리가 말하는 성장 태매가 아니라 그래서 매출이 몇 %났니 그러니까요. 네. 이익이 몇 % 증가했고 앞으로 몇 % 이걸 다 따져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7개 정도 분류가 있는데요.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방송 처음 했을 때 120달러였는데요. 벌써 16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체육가 뭐 지금 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똑같은 논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소리 듣는 순간 이제 저도 부조에서 한숨 소리가 싹 나오면서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네. 오늘 사셔도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네네, 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MGK는 사실 저도 그 이항영 위원이 저한테 사사로이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MGK를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좋았던 것이 저는 그 미국 시장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도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초대형 주식들 있잖아요. 1트릴리언 넘는 네네. 주식들. 네. 이 주식들 비중이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딱 수치 보여주셨는데 저기 마이크로소프트가 10%, 한 7%, 나머지 10% 되죠. 네네. S&P 500보다 한 곱하기 2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S&P 500 그 안에서의 비중보다 한 2배 조금 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500개가 아니라 110개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더 비중이 많은 거죠. 다만 주가가 떨어지면 지수가 떨어지면 조금 더 떨어지는 네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무슨 주식을 늘렸고 무슨 주식을 줄였고 이게 또 뉴스가 좀 됐더라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장중 내내 기관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실시간으로. 실시간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5%인가 이상 갖고 계신 분은 무슨 3일 안에 보고해야 돼요. 공시해야 되죠. 네, 있는데요. 맞아요. 늘 이런 말씀드리면 새벽부터 그렇지만 그거 알아갖고 돈 버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요. 돈을 번 사람은 냉정하게 말씀 누구냐면 그걸 갖고 이렇게 하면 돈 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그분들한테 돈을 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고 책을 쓰거나 뭐랄까 그렇게 돈 번 분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걸 잘 알아갖고 돈을 번 사람은 제가 한 명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질을 중요시해야 된다. 네네. 본질은 뭐다? 돈을 버는 기업이냐 아니냐? 더 버는냐 못 버는냐? 기업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이게 발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딱 3개월에 한 번씩만 네네. 그것도 1억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이 된 기관 투자가만 발표를 합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걸 모든 상세 내역을 얼마나 추가됐고 다른 걸 다 발표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 달러를 갖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 네. 그래도 보고 안 합니다. 다만 기관 투자가라면 이걸 보고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기관 투자가 다 보고하는데 언제 하냐면 분기가 끝나면 45일 이내에 합니다. 그게 딱 이제 지난 12월의 말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2월 15일? 그래서 2월 14일 날 금요일이기 네. 때문에 다 보고했는데요. 당연히 여기 보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제일 관심을 받는 거죠.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여야 되는 이게 이제 간단한 표인데요. 네. 왼쪽은 요번에 주식을 새로 사거나 늘린 거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다 팔았거나 줄인 거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매수한 거 중에서는 크로거라는 회사가 있고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샀고요. 네네. RH는 지난번에 처음으로 샀는데 이번에 또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오른쪽은 판 거는 물론 여러분들 웰스파고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는데요. 네. 크로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거는 대형 마트 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쉽게 해서 롯데마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이게 미국 전역에 엄청 많은 거다. 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워렌 버핏이 워낙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안정되게 돈을 버는 기업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냥 꾸준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주가는 큰 재미없는 흐름이 되겠고요. 네. 이제 바이오젠이 이제 최근에 관심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뉴스에 보셔갖고요. 신경질환이라든가 면역질환, 암 전문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바이오젠을 이번에 또 처음으로 샀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개인 투자가들에서 야 바이오젠을 워렌 버핏이 샀어? 이러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아마 시간에서 좀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당에 정규정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RH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RH고요. 심볼도 RH, 회사 이름도 RH인데 풀어서 보면 리스토레이션 하드웨어인데요. 이게 말은 어렵지만 쉽게 해서 이것도 고급 가구 전문점입니다. 그냥 네네. 쉽게 해서 이케아 같이 그냥 좀 저렴하거나 쑥 파는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나라도 보면 논현동에 보면 좀 고급 가구점 있지 있어요, 않습니까?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것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또 미국 전역에 쫙 있는 그런 겁니다. 캘리포니아부터 출발해서 이거 그림을 들어가 보시면 야 정말 엄청 비싸 보이다 이런 것들인데 네네. 이것들이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그 리테일인데 이걸 지난 분기에 처음 샀는데 이번에도 더 사면서 전체 RH 지분의 거의 10%까지 샀거든요. 아마 이거 전형적인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아마 계속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까지 늘려놨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말씀드렸던 대로 웰스파고나 골드만삭스 그런 거 팔았고요. 애플도 지난번에서 조금 좀 트리밍이라 그래갖고 아마 좀 비중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1% 정도 줄였지만 여전히 거의 25% 정도 다 갖고 있으면서
비중 1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줄인 거 크게 의미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네.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 발표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얼만큼 발표됐고 그리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네, 정확히는 77% 기업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71%는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7%는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했기 때문에 평균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런 퍼센티지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는 것인데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그 팩트셋 기준을 말씀드려서 12월 말에는 마이너스 했다가 네. 0.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익 전망치가요. 했는데요. 이번에 또 더 올라갔습니다. 0.9%로 올라갔고요. 레피니트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2.6%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는 큰 일이 없는 한 지금 이번 4분기는 이익 전망이 플러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상승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기술주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이익 증가세가 이번에 다시 한번 뚜렷하게 확인됐고요. 수치로 보면 지난 12월 말에요. 네.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전망에서 플러스 5.3입니다. 저 마이너스 1.8은 12월 말 전망입니다. 12월 말.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 달 반 만에 저렇게 위로 바뀌었다는 거가 되겠고요. 커뮤니케이션도 4.1에서 11.1로 높아졌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구글입니다. 구글이 네. 들어가 있는 거 되어 있고 넷플릭스 들어가 있고 페이스북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젊으신 분 좋아하시고 어르신들은 또 자제분이 하는 것이라는 게임주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뭐 액티비전이 블리저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런 게 좋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했던 게임주가 핫하다 보셔야 되겠고요. 1분기에도 대충 비슷합니다. 1분기에도 기술주 섹터의 어떤 전망이 4.3에서 8.6으로 거의 더블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술주가 당분간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전히 미국 주식 투자하고 싶지만 뭔가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갑니다.